여러분, 인류는 왜 5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다시 달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는 걸까요? 그저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단순한 재도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거대한 목표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때 인류에게 가장 뜨거운 꿈이었던 달 탐사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잊힌 듯 보였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달을 향하는 인류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며, 그 길목에는 또 어떤 상상 초월의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오랜 침묵과 새로운 도전에 얽힌 그 모든 의문에 대한 심도 깊은 답을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려 합니다. 때는 1960년대, 지구는 냉전이라는 차가운 그림자 아래 있었지만 동시에 우주만큼은 인류의 뜨거운 열망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던 무대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누가 먼저 미지의 영역을 정복할지 숨막히는 대결을 벌였죠. 그 정점에는 바로 달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1969년 7월 20일, 인류는 아폴로 11호 미션을 통해 꿈에 그리던 달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습니다. 온 세상이 숨죽여 지켜보던 순간이었죠. 거대한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웅장하게 치솟아 오르던 장엄한 순간부터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이 달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지던 역사적인 장면은 전 세계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경외감과 깊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푸른 지구를 배경으로 고요히 떠있던 달의 모습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자국 이후 달 탐사는 예상치 못하게 긴 침묵에 빠져들게 됩니다. 인류는 왜 그토록 열망했던 달을 뒤로하고 마치 그 존재를 완전히 잊기라도 한 것처럼 54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달을 외면했던 걸까요? 이 의문스러운 침묵의 시작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과 함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아폴로 프로그램은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공 뒤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냉혹한 현실이 그림자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집어삼켰습니다. 당시 미국의 GDP 2.5%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우주로 향하는 로켓에 투입되었으니 그 규모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이렇게 엄청난 예산 부담은 지속적인 달 탐사를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냉전이 점차 완화되면서 우주 경쟁이라는 정치적 동기가 약해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 탐사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레 뒤로 밀려났고 국가의 관심은 지구 궤도 위성 개발이나 더욱 실용적인 목적의 우주 개발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시선이 지구 가까이로 돌아온 것이죠. 이후 인류의 시선은 달 너머의 심우주보다는 지구와 더 가까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우주왕복선 개발과 국제우주정거장, ISS, 건설에 막대한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주왕복선은 우주를 오가는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았고, 국제우주정거장, ISS, 은 인류가 우주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그 위용을 뽐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 프로젝트들은 분명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동시에 한때 열렬했던 달 탐사라는 꿈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달 너머의 심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당시의 기술적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술로는 달을 넘어 화성이나 더 먼 행성을 탐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 또한 달을 외면하게 만든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한때 인류의 상상력을 지배했던 달 탐사 장비들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고, 달은 그저 밤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나긴 공백 속에서도 인류의 가슴 한편에는 언젠가 다시 달을 향해 나아갈 거라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희망이 오늘날의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인류의 시선이 잠시 달에서 멀어졌던 시절에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다시금 달을 향해 나아가고픈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씨앗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마침내 오늘날 새로운 도전의 거대한 숲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5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달은 그저 밤하늘의 아름다운 존재로만 여겨졌지만 이제 인류는 다시 그곳으로 향하려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단순히 과거 아폴로 미션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원대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품고 있습니다. 아폴로가 인류의 첫 발자국을 남기는 데 집중했다면 아르테미스는 달의 영구적인 거주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더 깊은 우주로 향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표는 달 탐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달 궤도에 건설될 우주정거장, 바로 루나 게이트웨이입니다. 마치 지구 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 ISS처럼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 궤도를 돌며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으로 내려가기 전 머무는 보급 및 실험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곳에서 달 탐사를 위한 장비들을 조립하고 장거리 우주여행에 필요한 기술들을 시험하며 달을 넘어 화성으로 가는 긴 여정을 준비하는 허브가 되는 셈이죠.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진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달 남극에 연구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달 남극이냐고요? 그곳에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바로 얼음 형태의 물입니다. 이 물은 단순히 마시는 용도를 넘어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여 우주 비행사들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얻고 로켓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에서 직접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 모든 것을 싣고 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우주 탐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는 인류가 우주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처럼 달을 자원채굴의 거점으로 삼고 나아가 화성 탐사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인류의 야망은 정말 대단합니다.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을 활용하면서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 다른 행성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을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확장 공간을 개척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거대한 야망 뒤에는 상상 이상의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혹독한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극심한 온도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햇빛이 비추는 낮에는 섭씨 120도가 넘는 고온에 달하고 밤에는 영하 170도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온도 차이는 우주선이나 기지 장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어서 이를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와 기술이 필수적이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은 바로 방사선입니다. 지구에는 두꺼운 대기와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풍이나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달에는 그런 보호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달 표면이나 궤도에 머무는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사선 보호 기술 개발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달 표면을 뒤덮고 있는 네골리스라고 불리는 미세한 먼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 달 먼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존재인데요. 매우 날카롭고 정전기를 띠고 있어서 우주복이나 장비 표면에 쉽게 달라붙고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며 장비의 움직이는 부품에 끼어 고장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우주 비행사의 폐로 들어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세한 먼지 하나가 인류의 달 기지 건설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이처럼 달이라는 극한의 환경과 맞서 싸우는 기술적인 난관 외에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협력과 경쟁이라는 복잡한 구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독자적인 달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서 미래의 달 자원 활용이나 거점 확보를 둘러싼 경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인류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달 너머의 미래를 향한 다음 발자국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을까요? 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인류는 54년이라는 긴 세월을 뒤로하고 다시 달을 향한 거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아폴로 미션이 냉전 시대의 기술 경쟁과 국가적 자존심을 건 짧은 방문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그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우주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훨씬 더 원대하고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서듯 인류 문명의 새로운 확장을 꿈꾸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지구 저궤도를 도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처럼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 주변을 공전하며 우주 비행사들의 임시 거주지이자 연구시설, 그리고 달 표면과 더 먼 심우주 탐사를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구에서 출발한 우주선이 곧바로 달 표면으로 향하는 대신 먼저 루나 게이트웨이에 도킹해서 재정비하고 필요한 물품을 보급받은 뒤 다시 달 착륙선으로 갈아타고 달 표면으로 내려가는 모습 말입니다. 마치 공항에서 환승하듯이 달 여행의 허브가 되는 셈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 남극에 인류의 연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놀라운 구상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달의 남극일까요? 그곳에는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아 영원히 얼어붙어 있는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여 로켓 연료나 생명 유지 장치에 필요한 산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달 기지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면 지구에서 무거운 물과 연료를 싣고 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이는 달을 단순한 탐사 대상이 아닌 인류의 지속 가능한 거주 공간이자 자원 채굴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르테미스 미션은 인류가 화성 탐사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달을 활용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달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연구하며 심우주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달의 자원을 활용해 화성 탐사에 필요한 연료를 생산한다면 인류의 화성 유인 탐사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달은 이제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우주라는 더 넓은 세상으로 발돋움하는 훈련장이자 보급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대한 야망 뒤에는 여전히 상상 이상의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세한 달먼지 문제는 물론 달 표면의 극심한 온도 변화는 아무리 견고한 장비라도 쉽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낮에는 120도 이상 치솟고 밤에는 영하 17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환경에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주 비행사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려면 최고 수준의 내구성과 정교한 열제어 기술이 필수적이죠. 또한 지구의 자기장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달에서는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방사선은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전자 장비에도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강력한 방사선 차폐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난관 외에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협력과 동시에 첨예한 경쟁이라는 복잡한 구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이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도 독자적인 달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미래의 달 자원 활용이나 거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냐, 아니면 새로운 우주 시대의 패권 다툼이냐. 이 두 가지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인류의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달은 더 이상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천체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확장 공간이자 지구의 제2의 대륙이 될 것입니다. 달에 건설된 기지에서는 인류가 상상하는 모든 종류의 연구와 산업 활동이 가능해질 겁니다. 희귀 광물 채굴, 우주 관광, 무중력 환경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등 새로운 경제 활동의 무대가 펼쳐질지도 모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달은 인류가 화성 너머의 심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달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 자원을 바탕으로 인류는 더 멀고 미지의 행성들을 향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미래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달에 인류가 영구히 거주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될까요? 달 자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주 공간에서의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질문들이 새롭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54년 만의 달 귀환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구인이라는 한계를 넘어 우주인으로 진화하려는 인류 문명사에서 전례 없는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생존 본능이 응축된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도전에 대한 감동과 경외감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죠. 인류의 다음 발자국은 과연 달을 넘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발자국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인류의 다음 발자국은 과연 달을 넘어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남길 흔적과 함께 우리에게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은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펼쳐낼 미래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인류가 달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기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지구라는 오랜 요람을 벗어나 우주라는 광활한 무대로 진출하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거겠죠. 달은 더 이상 밤하늘의 고요한 존재가 아닌 인류 문명이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상상해 보셨나요? 먼 미래에는 달의 인류의 연구 정착지가 굳건히 자리 잡고 그곳에서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화와 기술이 활짝 꽃피울지도 모릅니다. 중력이 약하고 대기가 없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방식은 물론 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과 경제 시스템이 달 표면에서 펼쳐지는 모습은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달에서 채굴된 귀한 자원들이 지구로 운송되거나 우주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어 인류 경제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인류의 삶과 문명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달은 그 자체로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을 넘어 인류가 더 멀리, 더 깊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자 중요한 전초 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겁니다. 화성 탐사는 물론 언젠가 태양계 너머의 미지의 행성들을 향한 원대한 여정까지 다른 우주 비행사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며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어줄 거예요. 특히 달의 남극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얼음 형태의 물은 식수와 산소 공급원뿐만 아니라 로켓 연료로까지 활용될 수 있어 인류의 심우주 탐사에 필수적인 생명수와 같은 핵심 자원이 될 것이 분명하죠. 이는 우주 탐사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립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류의 우주 개척 시대를 더욱 가속화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달 표면에서 발견될 수 있는 헬륨-3와 같은 희귀 자원들은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며 인류의 우주 시대를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자원들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지구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우주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은 단순한 과학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인류 문명의 새로운 개척지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가 마냥 장밋빛 환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달에 인류가 영구히 거주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떤 국적을 가지게 될까요? 달의 광물 자원은 과연 어느 나라의 소유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우주 공간에서의 범죄는 어떤 법으로 다스려야 하며 지구와 다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구에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사회적, 윤리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들이 우주라는 새로운 배경 속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시금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인류는 우주로 나아가면서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선 더 깊은 성찰과 지혜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54년 만에 달 귀환은 단순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구인이라는 오랜 한계를 벗어나 우주인으로 진화하려는 인류 문명사에서 전례 없는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폴로 시대의 성공이 인류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국력을 뽐내는 데 집중했다면 아르테미스 시대는 인류의 생존 본능과 무한한 탐구 정신이 집약된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도전에 대한 감동과 경외감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최첨단 로켓을 쏘아 올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미지의 영역을 향한 인류의 끝없는 열망은 어쩌면 우리 종의 가장 깊은 본능이자 존재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달을 향해 다시금 시선을 돌리는 이유는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이나 경제적인 이득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인류 문명의 지평을 넓히려는 원대한 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달로 향하는 새로운 발걸음은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강력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인류의 다음 발자국은 과연 달을 넘어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남긴 흔적들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 모두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위대하고 장엄한 서사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서사시의 첫 페이지를 막 넘기고 있을 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